네, 안녕하십니까. 부산항만공사 ESG 경영실장 송정아입니다. 약간 말투가 좀 사투리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박또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은 그 대한경영학회에서 그 지속가능 경영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해설하기보다는 좀 더 잘하라고 하는 격려의 그런 수상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희 기관에서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부산 초연결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항만 서비스 리더 부산항만공사의 ESG 경영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릴 순서는 저희들 기관의 소개, 그리고 우리 국내 ESG 동향과 그다음에 추진 방향 체계, 그리고 저희 부산항만공사가 했던 그 ESG 경영 주요 활동과 성과, 그리고 추진 계획 순으로 그 시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항만공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수도권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바다와 인접해서 계실 그런 그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또 항만이라고 하는 곳이 또 각급 보안 시설이다 보니 도심에서 쉽게 항만을 이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만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2004년 1월에 그 항만공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항만 시설을 개발하고 관리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인원은 한 300명 미만이긴 하지만 저희 자산 규모는 7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년 매출액 한 3,500억 원의 그 정부 배당액도 20년 그 흑자 경영을 해서 정부 배당액도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그 부산항만공사가 하는 주요 업무는 부산항의 항만 관리 운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항만 건설, 그러니까 컨테이너부터 지금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하는데 가덕도에 보면은 큰 컨테이너 부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두를 짓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넘어가는 게 좀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저희들 그 노후화된 낡은 부두를 이제 그 친수 공간으로 조성해서 하는 항만 재생 사업도 저희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물류 사업, 해외 창고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터미널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 부산항만공사의 주요 그 활동 무대인 부산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항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국가의 그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에소 시설입니다. 도로나 뭐 철도는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 반면에 항만은 우리가 이제 커피를 좀 싸게 먹거나 아니면은 어떤 필요한 물자를 손쉽게 그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 무역을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 시설이고요. 전체 그 항만을 보면 전국 항만이 총 60개 항만이 있습니다. 그 60개 항만 중에 무역항이라고 하는 그 이제 수출입이 있는 그 무역항은 총 31개. 그 중에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이 14개가 있습니다. 그 14개 항만 중에 4개의 항만이 포트 오소리티, 그러니까 PA라고 하는 항만이 설립돼 있고, 부산항만공사,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울산, 여수 강양항만공사, 이렇게 4개 항만공사가 해수부 산하의 항만 그 공기업으로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역할이 사실 5개 발전사처럼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 그러니까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그런 수출에 직접적인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교육,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그 에카 화물, 그리고 그 여수 항만은 이제 그 산단이 많기 때문에 그 복합 항만으로 그렇게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위상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항은 사실은 한국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향한 항만이고요. 저희들이 그 환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환적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환승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싣고 내리는 게 아니라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요충지에 있으면서 싱가포르에 이어서 저희들이 세계 2위 항만입니다. 그리고 전체 10개의 컨테이너 항만 중에 저희들이 7위긴 한데 10개 중에 7개가 중국 항만입니다. 중국 항만은 화물량 처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국 화물이 큰 게 많고요. 저희들처럼 반 정도는 뭐 수출입, 반 정도는 한적 화물,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한
항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컨테이너 이제 처리 76%를 차지하는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이제 1TU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그 도로를 가게 되면은 차에 싣고 있는 이 6m에 3m 폭짜리 하는 그 컨테이너를 1TU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한 해에 2207만 TU 2207만 개를 실은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게 6m 기준으로 1년을 세우면 지구 3바퀴 반을 1년 내에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부산항에 들어오는 배 같은 경우는 배 한 척이 길이가 400m, 430m입니다. 이게 축구 경기장에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큰 배가 부산항 입항을 하고 그게 저기 보통 뭐 4천만 TU, 5천만 TU 하는 배의 규모를 보면 그런 4천만 개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항의 규모는 굉장히 가이드에 글로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부산항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는 ESG가 중점적이긴 하지만 항만을 좀 이해를 좀 하고 그 항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관련성 때문에 좀 설명을 좀 길어지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세계에 특화된 항만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계 한적 거점항인 신항 그리고 그 수산물 이제 냉동 화물을 처리하는 감천항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참 그 28일까지 엑스포를 막 외쳤는데 그 엑스포가 들어설 자리가 사실 저기 북항 재개발 자리인 북항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전 세계 150개국에 500개 항만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60개 해운선사가 매주 287개 항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버스 노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노선이 많다는 거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총 10,000개의 일자리가 있고요. 10만 명의 이제 그 일자리들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의 해운 물류의 그 이제 직접지로서의 부산항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부산항 소개 이제 그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ESG 동향과 우리 추진 방향 체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 국내 동향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유럽연합의 EU 공급망 실시협약이 이제 22년도 발효됐고 그리고 항만과 관련되어서는 국제회사기구에서 지금 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 규제 그리고 스코스리까지 가는 공시 확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이제 ESG 경영 환경 규제에 따라서 그 민간 중심의 ESG 경영 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 정세에 맞춰가지고 사실 정부에서도 그 23년도에 그 ESG 인프라 고도화 22년도에 이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고 그리고 또 산자부에서는 K ESG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기재부의 공문위에서 좀 발표를 드렸던데 이게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한 ESG 공동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또 정책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ESG 경영 정착을 위한 이제 고도화 정책을 정부에서도 많이 펼치고 있어서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과 관련되어서 어떤 고민을 할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 부산항의 그 지속 가능한 그 경영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해운 항만 분야의 그다음 민간 기업 ESG 경영 내재화에 좀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이런 시사점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 이제 수출입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의 어떤 필요성을 보면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2년 2월달에 그 EU 의회에서는 해운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망 법안을 개정하는 이제 그 공급망 실사 지침을 공개했는데요. 여기는 환경이나 인권 보호 등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이런 실사를 이행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또 위반 시에는 제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같은 경우에 이런 시사점을 도출해 봤을 때는 이런 주요 공급망에서 우리 수출 기업 다수는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U 공급망 시사 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그 대기업이 다시 또 스콥3까지 내려갔을 때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ESG 경영 지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사실은 쉽게 ESG라는 게 저도 사실 ESG 업무를 하기 전에는 이 ESG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ESG는 사실은 뭔가 베푸는 것보다는 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예로 들어보면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원자재까지 봤을 때 이 원자재가 얼마나 인권적으로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왔느냐까지를 이제 찬찬히 봐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인권 유린을 하는 이런 이제 그 공구망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암만 훌륭하다 하더라도 민간이 그걸 외면해서 그 기업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체 공급망 라인 자체가 전부 다 친환경 인권적인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항은 어떤 공급망이 있나 봤을 때는 저희 부산항의 공급망의 루트는 그렇습니다. 배가 들어옵니다. 해외에서 큰 배든 작은 배든 배가 입항을 합니다. 배가 입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요 네모난 것들이 컨테이너 1푀인데 이것들을 내립니다. 내려서 이제 그 큰 크레인에서 집게를 집어서 이제 내리면 여기 와이파이처럼 되어 있는 여기 이제 화물을 싣고 장치장까지 갑니다. 그럼 장치장에서 하역하는 부분을 이제 장치를 했다가 또 수집한 화물은 바깥으로 나가고 수입 화물은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이런 루트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그 이제 이해관계자는 선사, 해운 대리점, 그다음에 터미널 운영사, 그리고 또 하역사, 그다음에 뭐 수출입 기업이나 하주, 그다음에 트럭 운전사, 뭐 여러 또 건설하는 또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공급망에서 저희들이 ESG의 이런 이제 그 해외 동향상의 관련 규제를 봤을 때에 주요 관심사나 니즈들을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키워드는 사실은 뭐 이 해운 기업을 대상으로서 ESG가 이제 그 기업마다 다 이제 그 ESG 할 수 없으니까 또 스콥 3까지 측정 단계까지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이 좀 도움을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니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만무사는 이제 사실은 그 민간 서포터즈 역할을 하면서 ESG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각종 규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항만공사의 ESG 경영 대응 방향입니다. 저희들은 국내의 규제에 기반해서 BPA가 적용 가능한 이니셔티브나 또 그다음에 각종 정책과 이를 이제 대응하기 위한 ESG 경영 방향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 분야에는 친환경 항만 구축, 그다음에 지속 그 지역 산업의 동반 성장, 그리고 투명 경영 실현이라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스콥3나 정부 공시, 지역 산업 동반 성장 등 이런 각종 규제에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산 항만공사의 ESG 대응 전략입니다. 사실 이제 ESG를 다른 이제 그 문구로 했는데 이제부터 열어갈 새로운 세상 기대되는 미래 부산항이라는 이런 슬로건 아래 2030년까지 저희들이 그 추진 목표를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항만과 또 상생 협력의 그 항만사의 활력 증진 그리고 공정과 신뢰 가치 경영 실현이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계속 실천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준은 그 목표 대비해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 72% 감축을 많이 달성을 했고 일자리도 10,000개 이상 그리고 이제 그 지속 가능 그 경영에도 A 등급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ESG 경영 이제 단계별 로드맵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현재는 23년까지지만 25년도에 그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시 대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저희 본사 기준에 어떤 이제 관련된 것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24년, 25년까지는 자회사나 협력사, 출자회사 또 그리고 또 스쿱소지까지 우리 이해관계자 범위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시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역량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저희들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은 현재는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내부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25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ESG 보고서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ESG 경영 추진 프로세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연중 이제 가동되는 프로세스인데요. 1월 달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ESG 소위원회, 이제 의사결정기구의 소위원회에서 이런 활동 성과에 대한 성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이제 이중 중대성 평가, 이제 저희들 그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는 이제 제3자 검증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배표를 합니다. 저희들이 국내 국외 발간 다 하고 있고 저희들 이해관계자들이 다 이거 볼 수 있도록 이제 QR 코드로 해서 다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달에는 저희들이 1년간 세웠던 ESG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롤링을 실시해서 ESG를 지속적으로 대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하는데 저희도 아까 이해관계자 부분들이 쭉 있는데요. 그 이해관계자와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대외 이슈뿐만 아니라 내부 이슈까지 저희들은 다 담아서 이제 이슈 분석했을 때 그 전체적인 결과가 저희 안전이라든지 탄소 중립,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산항을 둘러싼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에서 나온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 항만공사가 사실은 조직이 좀 슬림한 조직이긴 하지만 전사 전체를 다 ESG와 연계를 해서 분류를 했고, 저희 그 기관 고유한 그 기관 설립 목표에 있는 KPC KPI를 가지고 77개를 40개와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ESG 따로, 그다음에 고유 목적 사업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성과 관리를 해서 그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최소화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고 우리 그 ESG 경영 수준 측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 사실 저희들은 KESG가 저희들 그 공공기관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총 60개에서 확대한 66개를 다 적용하고 그 중에서 저희와 직결되는 56개 항목을 싹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을 그 ESG로 다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 5,500점 만점에 이제 5,087점을 자체적으로 다 판단해서 진단받고 외부 검증을 거쳐가지고 다 공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5점 척도로 해서 저희들 4.6점 정도 획득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이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항만과 관련되어 있어 ESG의 성과, 환경 부분 성과인데요. 저희들은 주요 배출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선박, 그다음에 하역 장비, 그다음에 또 이 화물을 싣고 나르는 이제 이 이동 수단들 때문에 생기는 이제 미세먼지들이 많은데 요것들을 다 배출원별로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인센티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보다는 좀 장려하는 이제 정책을 펼쳐서 이제 항만에 들어올 때는 좀 늦게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그 연료를 좀 좋은 연료를 떼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육상 장치라 해서 이제 전기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걸 쓸 때는 저희들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항만 안내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안내선은 100% 전기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역 장비가 예전에는 디젤 경유 장비였던 부분들을 진짜 100%다 이제 그 LNG로 다 바꿔가지고 그 항만 내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고, 그 결과 2018년 대비해서 총 미세먼지 71%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탄소 중립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넷째로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스코프 1, 2, 3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스코프 1은 저희들 자체 항만공사에서 하는 것, 그다음 2는 이제 우리 이해관계자들, 그다음에 3는 또 뭐 선박이나 화물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급 저희들 항만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명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감축을 했고, 그다음에 그 간접 배출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R&D를 통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성과들을 내서 지금 이제 그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부분들을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하면 그것들을 이제 보고 다른 이제 그 스쿠스리 계시는 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 좀 이제 좀 갈목할 만한 성과는 저희들이 이제 그 순환골재라 그래가지고 건설 관련하면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폐기물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순환하는 그 정책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기업 최초로 그 순환골재 활용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그 순환골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에 이제 사실 국무총리상도 받았고요. 올해 그 국제 항만 협회 에서 저희들이 그 지속 가능한 그 인프라 부분에 대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안전 부분입니다. 그 S 부분인데 저희들이 항만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80억 정도의 그 중소기업을 위한 그 이제 그
중소기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각종 그 기업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기 위한 활동을 해서 뭐 그 결과론적으로는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사회공헌 부분, 인권 경영 부분도 저희 내부 인권 말고 우리 이해관계자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저희 기관 이외에 우리 근로자들, 이제 우리 항만과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권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개선하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인권 관련 이슈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권 영향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안전 부분인데요. 안전이 참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항만이 넓고 크고 그다음에 저희 권역 밖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고라도 났을 때 저희들이 그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이 안전 관련된 예산도 좀 증액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올해 그걸 했습니다. 예산을 쓸 때 안전 사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제 안전에 별도의 조치 없이 안전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 총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생 협력 프로그램에 이제 A 등급이나 뭐 재난 안전 대응 우수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다들 모든 기관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만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하나의 저희 우수 과제가 있는 게 저희들이 그 지역 나눔 활성화를 하기 위한 희망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노사 그 공공상생연대 기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첨을 받고 1억 원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냉장고를 제공하면 그 냉장고의 지역마다 있는 그런 이제 복지관에서 독지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돕고 그 냉장고 하나를 매개로 해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와서 뭐 그 음식을 만들면 어르신들하고 같이 만들면 또 냉장고에 넣고 또 여러 복지가들이 오셔가지고 뭐 하나 작은 하나라도 뭐 주는 이런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그 요거 넘어가시고 예. 저희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ESG 소위원회 이제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만위원회라고 하는 의사결정 기구 안에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에서 뭔가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들을 드리면 그다음에 제언을 해주고 제언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사의 의견을 많이 듣고 피드백을 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ESG 경영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합 청렴도 1등급 작년에 달성해서 또 국무총리상도 받았습니다. 잘난 척을 좀 많이 하시는 향후 추진 계획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저희들은 사실은 ESG 공시 제도에 대한 이제 정착이나 이런 민간 확산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항만 해운 분야에 이제 ESG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항만공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회사, 출자회사들까지도 지금 저희들 교육 바운다리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해운 항만 기업에 저희들이 그 10개의 터미널 운영사 그다음에 우리 신한건설하는 큰 대규모에 있는 건설사들과 다 ESG 경영 협약을 체결을 하고 같이 ESG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뭐 지시하는 이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1,700억 정도에 대한 ESG 채권도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채권 발행을 해서 북항 재개발이라고 한 항만 재개발 사업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뭐 아까도 우리 울산 그 인천 그다음에 여수 광양 항만공사도 있지만 부산 항만공사가 사실 해운 항만 분야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자랑한 자리가 아니라 들었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 학생의 마인드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에 계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잘 듣고 이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